지금 이 영상 안 보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60대 이후 혈관이 막히고 신장이 망가지는 분들을 오랜 시간 관찰해 보니 공통된 식습관이 딱 하나 있더군요. 매일 아침 건강하다고 믿고 드시던 삶은 계란, 사실 그 계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같이 먹는 음식 때문에 몸이 먼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30년간 노년기 식습관을 연구해온 박재훈 박사입니다.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확인한 건 계란이 나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늘 함께 드시던 그 음식이었어요. 계란은 완전식품이라고 하잖아요. 단백질도 풍부하고 영양도 좋고요. 그런데 왜 매일 아침 계란을 챙겨 드시는데도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혈압은 오르고 소화는 잘 안 되는 걸까요? 바로 조합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조합들 계속 드시면 몇 달 안에 몸이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어지럽거나 혈액 수치가 나빠지는 식으로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소화 흡수 능력이 젊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에서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더욱 조합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조합은 단순히 영양 흡수만 방해하는 게 아니라 혈관에 부담을 주고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고 근육까지 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계란을 드시고 계신가요? 아침에 삶은 계란 하나, 그리고 함께 드시는 음식이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조합은 아닌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아침 식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매일 아침 삶은 계란을 꼭 챙겨 드시는데도 왜 점점 기운이 없어지실까요? 왜 혈액 검사만 하면 수치가 나쁘게 나올까요? 저도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식사 패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보이더군요. 제가 만났던 지인 어르신 한 분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그분은 건강에 정말 신경 쓰시는 분이었어요. 아침마다 삶은 계란은 꼭 챙겨 드셨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속은 자꾸 더부룩하고 어지럼증이 잦아졌습니다. 병원 가서 검사해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몸은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아침 식단을 쭉 물어봤습니다. 삶은 계란 드시고요. 그 다음에 뭐 드시냐고 여쭤봤더니 매일 아침 홍시를 하나씩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감도 챙겨 드시고 계셨던 거죠. 거기에 두유도 한 컵씩 마시고요. 단백질 보충한다고요. 그리고 녹차까지 한 잔 드신다고 했습니다. 이 조합을 듣는 순간, 아, 이거구나 싶었어요. 계란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같이 드시는 음식들이 전부 계란의 영양을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합만 바꿔드렸습니다. 같은 음식인데 먹는 시간과 순서만 달리한 거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몸이 확 편해지셨어요. 소화도 잘 되고 어지럼증도 사라졌습니다. 몇 달 뒤 혈액 검사를 다시 받으셨는데 수치도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이런 사례를 정말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니까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거든요. 뒤에 나올 올바른 조합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아무리 좋은 음식 드셔도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습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계란이 아니라 늘 함께 드시던 바로 그 음식이었습니다. 조합을 바꾸고 나서야 몸이 편해졌고 혈액 수치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삶은 계란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조합들을 하나씩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감부터 말씀드릴게요. 감은 분명히 건강한 과일입니다.
비타민도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고요. 그런데 이 감을 삶은 계란과 함께 드시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에는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탄닌이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응고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소화가 잘 안 되는 덩어리가 위장에 생기는 거죠. 국내 식품 영양 연구 자료를 보면 감과 단백질 식품을 함께 섭취했을 때 소화 흡수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있는 상태라서 이런 응고 반응이 더 문제가 됩니다. 소화가 안 되니까 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하고 심하면 복부 통증까지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70세 김영수님은 매일 아침 삶은 계란 1개와 홍시 하나를 꼭 챙겨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둘 다 챙겨 드신 거죠. 그런데 몇 주 지나니까 아침마다 속이 불편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계속되더래요. 병원 가서 검사받으니 위험 증상이 조금 있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식단을 여쭤봤더니 매일 계란이랑 홍시를 함께 드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 시간 간격을 좀 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란 드신 뒤 최소 2시간 정도 지나서 감을 드시라고요. 그렇게 바꾸고 나니까 속 불편한 증상이 금방 사라졌습니다. 같은 음식인데 먹는 시간만 달리했을 뿐인데 몸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건 감뿐만이 아닙니다. 떫은 포도나 덜 익은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탄닌 성분이 들어있는 과일은 전부 같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계란 드신 뒤 바로 후식으로 과일 드시고 계신 건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시간을 좀 두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계란 드시고 과일은 점심때나 오후에 드시는 식으로요. 그 다음으로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바로 두유입니다. 단백질 보충한다고 아침에 계란이랑 두유를 함께 드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계란의 단백질과 두유의 단백질이 함께 들어가면 서로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두유에 들어있는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이 계란 단백질 분해를 막아버려요. 국내 한 대학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계란과 두유를 함께 먹었을 때와 따로 먹었을 때 단백질 흡수율을 비교한 거예요. 그랬더니 함께 먹었을 때는 흡수율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노년기에는 단백질 흡수 능력 자체가 젊을 때보다 떨어지는데 이렇게 조합까지 잘못되면 정말 문제가 큽니다. 65세 박진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근육을 유지하려고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와 두유 1컵을 꼭 챙겨 드셨어요.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근육은 계속 줄고 기력도 떨어지더래요. 혈당 조절도 잘 안 되고요. 식단을 점검해 봤더니 아침마다 계란과 두유를 함께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바꿔드렸어요. 계란은 아침에 드시고 두유는 점심이나 저녁으로 옮기라고요. 그렇게 몇 주 지나니까 몸에 확실히 변화가 오더랍니다. 근육량이 다시 조금씩 늘기 시작하고 기력도 회복되고요. 같은 양의 단백질인데 먹는 시간만 나눴을 뿐인데 흡수율이 달라진 겁니다. 노년기에는 단백질 흡수가 제대로 안 되면 바로 근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근육이 줄면 낙상 위험도 커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당뇨 위험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얼마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을 위해서 계란이랑 두유 함께 드시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간을 나눠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게 바로 녹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후에 녹차 한 잔 드시죠. 소화도 돕고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녹차를 계란 드신 직후에 마시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이 계란의 철분과 칼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해외 영양학 연구를 보면 녹차와 단백질 식품을 함께 섭취했을 때 철분 흡수율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 여성분들은 철분 부족으로 빈혈이 오기 쉬운데 이런 조합을 계속하면 빈혈 위험이 더 커집니다. 또 칼슘 흡수도 방해받으니까 뼈 건강에도 안 좋고요. 72세 이정수님은 매일 아침 삶은 계란을 드시고 바로 녹차를 한 잔씩 마셨습니다.
녹차가 항산화 효과도 있고 좋다고 하니까 꾸준히 드신 거죠.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어지럼증이 자주 오고 기운이 없더래요. 병원 가서 혈액 검사 받았더니 빈혈 수치가 나왔습니다. 철분이 부족하다고요. 식단을 여쭤보니 매일 계란도 드시고 고기도 적당히 드시는데 왜 철분이 부족할까 싶었어요. 그런데 계란 먹고 바로 녹차를 마신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녹차 마시는 시간을 바꿔드렸습니다. 계란 드신 뒤 최소 2시간 정도 지나서 녹차를 마시라고요. 그렇게 몇 주 지나니까 빈혈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녹차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홍차나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카페인과 탄닌 성분 때문에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계란 드시고 바로 차 한 잔 마시는 게 습관처럼 되어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시간을 좀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합을 말씀드렸는데요. 감, 두유, 녹차 모두 그 자체로는 건강한 음식입니다. 문제는 계란과의 조합이에요. 같이 먹으면 서로 영양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먹는 시간을 나누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은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계란과 정말 잘 어울리는 음식들, 계란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조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계란은 조합에 따라서 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주고 신장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같은 계란인데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에서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계란 효과를 제대로 살리는 최고의 조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방울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 성분은 계란의 지방과 만나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계란 노른자에 있는 지방이 리코펜 흡수를 도와주는 거죠.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라서 혈관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하고 노폐물이 쌓이는 걸 막아줘요. 노년기에 혈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시잖아요. 아침에 삶은 계란 한 개와 방울토마토 서너 개만 함께 드셔도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색깔도 예쁘고 먹기도 편하고 영양도 좋고요.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도 이 조합으로 바꾸고 나서 혈압이 안정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진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죠. 특히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 좋습니다. 계란의 단백질과 브로콜리의 비타민이 만나면 근육과 뼈를 동시에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노년기에는 골다공증 위험이 크니까 이런 조합이 정말 중요합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드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살짝만 데치는 게 좋아요. 아침에 계란이랑 브로콜리 몇 송이만 함께 드셔도 하루 시작이 든든합니다.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도 잘 되고요. 세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에는 좋은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지방이 계란의 비타민 흡수를 도와줍니다. 특히 비타민이 흡수율이 높아지는데 비타민 E는 노화 방지에 정말 중요한 영양소예요. 피부도 좋아지고 혈관도 튼튼해지고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아보카도 반 개 정도를 으깨서 계란이랑 함께 드시면 됩니다. 식감도 부드럽고 고소해서 드시기 편하실 거예요. 다만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좀 있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시고 적당량만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합이라도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란 프라이를 할 때 기름을 너무 많이 쓴다거나 베이컨 같은 기름진 고기와 함께 먹는다거나 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소화 능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기름진 음식은 최대한 줄이는 게 좋아요. 계란은 삶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름 없이 조리하니까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파괴도 적고요. 만약 프라이를 하신다면 기름을 아주 조금만 두르시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세요. 그리고 채소를 꼭 곁들이시고요. 여러분 아침 식탁에 채소가 함께 올라가고 있나요? 계란만 먹는 것보다 채소와 함께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색깔 있는 채소일수록 좋아요. 토마토, 브로콜리, 시금치,
파프리카 이런 것들이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계란의 콜레스테롤 흡수를 조절해주고 소화도 도와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조리법입니다. 계란은 완전히 익힌 것보다 반숙이 가장 좋습니다. 흰자는 완전히 익히고 노른자는 살짝 부드럽게 남기는 방식이요. 이렇게 하면 영양소 파괴가 적고 소화 흡수율도 가장 높습니다. 완전히 익히면 단백질이 너무 단단해져서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반숙으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이 끓으면 계란을 넣고 6분에서 7분 정도만 삶으면 됩니다. 그러면 흰자는 익고 노른자는 약간 부드러운 상태가 돼요. 이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하루에 계란은 몇 개나 먹어야 할까요? 보통 하루 1개에서 2개면 충분합니다. 무리해서 많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1개만 드셔도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단백질 식품을 잘 안 드신다면 2개 정도 드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계란 고를 때도 신경 쓰시면 좋습니다. 가능하면 신선한 계란을 선택하세요. 계란을 흔들어 봤을 때 소리가 나지 않는 게 신선한 겁니다. 오래된 계란은 안에 공기층이 생겨서 흔들면 소리가 나거든요. 신선한 계란일수록 영양가도 높고 맛도 좋습니다. 보관도 중요합니다. 계란은 냉장 보관하시고 문 쪽이 아니라 안쪽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문 쪽은 온도 변화가 크니까요. 그리고 깨끗하게 씻지 말고 그냥 보관하세요. 계란 껍데기에 있는 큐티클층이 세균 침입을 막아주거든요. 먹기 직전에 깨끗이 씻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란과 잘 맞는 음식들, 조리법, 보관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같은 계란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삶은 계란은 잘못 먹으면 독이 되지만 제대로 먹으면 최고의 건강식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계란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조합과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감, 두유, 녹차와 함께 먹는 습관은 혈관과 신장, 근육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이 먹으면 영양 흡수가 방해받고 소화에도 문제가 생기고 장기적으로는 건강 수치가 나빠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조합으로 드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몸은 힘들어하는데 본인은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반대로 올바른 조합과 시간만 지켜도 몸은 확실하게 반응합니다. 방울토마토, 브로콜리, 아보카도 같은 채소와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율이 높아지고 혈관도 튼튼해지고 근육도 유지됩니다. 같은 음식인데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다릅니다. 계란과 상극인 음식들은 시간을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계란 드시고 최소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감이나 녹차를 드시는 거예요. 두유는 아예 다른 끼니로 옮기시고요. 이렇게만 해도 영양 흡수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조리법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반숙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흰자는 익히고 노른자는 살짝 부드럽게 남기는 방식이요. 기름은 최소한으로 쓰시고 채소를 꼭 곁들이세요.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면 충분하고요.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잘못된 조합으로 드시면 소화 불량이 오고 영양 결핍이 생기고 근육이 줄고 혈관이 약해집니다. 빈혈도 올 수 있고 골다공증 위험도 커지고요. 당장은 별 문제 없어 보여도 몇 달 몇 년 지나면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그때는 회복하기가 훨씬 어려워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이 잘 흡수되니까 근육이 유지됩니다. 근육이 있으면 낙상 위험이 줄고 당뇨 위험도 낮아지고 면역력도 올라가요. 혈관에 좋은 영양소가 잘 흡수되니까 혈압도 안정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아집니다. 뼈에 필요한 칼슘과 비타민도 제대로 들어가니까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 모든 게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계란 하나 먹는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계란 드실 때 함께 먹는 음식부터 바꿔보세요.
지금까지 계란이랑 감드셨다면 시간을 나누세요. 두유와 함께 드셨다면 두유는 점심으로 옮기세요. 녹차 바로 마셨다면 이 시간 후로 미루세요. 그리고 계란 드실 때 방울토마토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곁들이세요. 이것만 해도 몸이 받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먹는 순서와 조합만 살짝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조리법도 한번 바꿔보세요. 지금까지 완숙으로 드셨다면 내일은 반숙으로 만들어 보세요. 물 끓으면 계란 넣고 6분에서 7분만 삶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영양소 파괴도 적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 먹는 음식, 그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아침 식탁을 바꿔보세요. 몇 주 지나면 몸이 확실하게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절대 같이 먹지 말아야 할 아침 음식 조합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 말고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 중에 잘못 조합하면 위험한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꿔보실 건가요? 계란과 함께 먹던 음식을 바꿀 건가요? 아니면 조리법을 바꿀 건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결심이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